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증시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1시간 동안도, 우리나라 증시 거의 6시간을 얘기할 만큼 또 1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자체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바로 메르스 공포죠. 자, 계속 메르스가 되는데, 메르스 공포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메르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은 없고요. 현재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억제 물질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그 메르스 관련주들이 크게 급락을 하고 있고 제약주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일단은 우리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간에 알려진 얘기로는 그 코에 바세린, 바로 지용성 물질을 바르게 되면 호흡기를 통해서 수용성인 메르스가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바세린으로 바르게 되면 그게 또 폐렴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업용 원료기 때문이죠. 그러면 약국이나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그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독일에서 수입한 그 알러지 물질이 한 개가 있어요. 그거를 바세린을 조금 더 바르면 그건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렸고, 아무 바세린을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업용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폐렴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황민정 멘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제 한번 주가가 밀렸었는데 다시금 반등 성공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현재 0.18% 상승한 208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외국인이 264억 원 순매수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들은 4억 원 정도 매도, 그리고 개인들은 역시 시장이 올라갈 때는 또 매도입니다. 272억 원 매도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30만 3천 원에서 현재 가격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 1.17% 하락한 5만 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0.2% 정도 상승, 현대차 오늘도 역시 하락 중입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전반적으로 지금 자동차 3인방 주가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현대차하고 이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죠. 물론 우려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좀 쌉니다.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싸다라는 인식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현재 3.97% 하락 중, 현대모비스 1.75% 반등 중이고요. 기아차는 1.4% 정도 지금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전반적으로 또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보합권에서 아직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이후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삼성 SDS입니다. 현재 죄송합니다. 네. 하락 중이고요. 아모네 퍼시픽이 현재 1.76%대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요. 옆에서 계속해서 이성근 선생님께서 웃음을 좀 자해내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오늘 시장은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오늘 시장이 초반에 역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참 오늘 시장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업종이 있습니다. 특징 업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강한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가장 또 주력된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정유주입니다. 자, S-오일 현재 2% 정도 상승세, 그 다음에 GS 0.2% 상승,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화학업종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또 강합니다. 정유업체 그리고 화학업체,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정유업체들하고 화학업체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LG화학 4.53% 상승 중,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5%, 그리고 효성, 하나케미칼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이후에 상승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자리고요.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또 상승하는, 또 테마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서 같이 또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업종들이 피해를 봤어요. 수급이 일시적으로 그쪽 다 쏠리다 보니까.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관련주들이 오늘 약세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수에 대한 어떤 움직임보다는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할 시장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흐름 좀 짚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떨어진 종목들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올라오겠죠. 따라서 메르스 관련주들, 올라간 종목들 말고 메르스 때문에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싼 가격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들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바로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보기 전에 지수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요, 707.87포인트로 3.1포인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기관이 43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낸 반면에 개인이 307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이 276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은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을 선반영했구나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기관은 적극적인 매수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호가를 먹으면서 올라가는 플레이죠.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네요. 7만원 선. 다시 한 번 더 라운드 피겨. 바로 심리적인 저항권 움직임에 작용을 하면서 0.7%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카코어가 오늘 2.4%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메디톡스가 오늘 1.8%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로메드가 오늘 2.9%대 상승하면서 14만 5,400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GS 홈쇼핑이 23만 8,400원으로 3.4%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안내비 오늘 다시 한 번 더 지금 크게 상한가를 펼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보안 강화 소식도 있겠고요. 자, 안랩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안철수 관련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관련주 안랩이 오늘 상한가를 갖고 써니전자 상한가, 그리고 오픈베이스, 나물 멀티플레이어까지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주가가 크게 빠져 있었다. 바로 낙폭과대 종목군이었다.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바로 안철수 의원의 대선 의지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선거를 아직까지 많이 남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선 관련주는 3년 전부터 움직인다고 하죠. 지금 딱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온라인 교육주입니다. 바로 메가스터디, 그리고 능률교육 오늘 6%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디지털 대성이 장중 상한폭을 지금 다시 한번 줄이면서 1.3%대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메르스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했죠. 각 학교, 초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이런 온라인 교육제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안 좋으면 또 안 좋은 쪽으로 모든 종목들을 또 엮습니다. 그래서 메리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진원생명과학이나 파로 같은 백신 관련주를 묶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뭡니까? 바로 교육주까지 엮어서 또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마스크 관련주까지 엮었고요. 그럼 홈쇼핑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집에서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홈쇼핑 관련주가 메리스 관련주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핑계 없는 무덤은 없죠.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뉴스 없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진짜죠. 올라가는 이유가 없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 되겠고, 그러면 지금의 이유가 노출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상승폭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메르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의 MACD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죠. 그게 언제냐? 바로 6월 9일이죠. 자, 그 중국의 본토 시장 자체가 편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메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말자고요. 어차피 외국인과 그리고 글로벌 증시 자체는 중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하나 바로 그리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메르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식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상승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을 가진 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전화번호 고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화는 02-3153-2611 두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거의 뭐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늘 시장 전망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이벤트는 단기적인 그 소멸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지수는 그동안의 하락폭을 만회시키는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계속적인 바이러스, 그만큼 의학이 발달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셀바이오텍 매수해도 될까요? 249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저는 사지 마세요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이오텍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생물 자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유산균 그런 소재 관련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가 자체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또다시 한 번 더 눌림목 과정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주가 자체 모양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권역에서 모습을 한번 같이 본다면, 자, 1차적인 하락 자체가 나타나면서 일단 투매 과정, 하단권역에서 투매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이 주가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매매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점에서의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보시기보다는요. 하단 권역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 58,000원대를 깨고 내려왔을 때의 그 주포의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평선에 대한 지지 과정 자체를 나타내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고, 대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단 권역이 내려왔을 때 움직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끌어당기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때는 주가를 올리겠다는 인위적인 상승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현재 권역에서는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바이오 제약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바이오 제약주 힘이 없이 빠지고 있죠. 언제부터? 4월달부터 서서히 모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그랬고요. 셀트리온이 4월 30일 그때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 자체가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약업종 종목군들이 크게 급락을 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셀바이오텍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주도주 패턴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는 무리하게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하단 권역 58,000원이 무너진 가격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더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 주포의 매기세를 좀 더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그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자, 둘 중에 아무거나 한 개라도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매수해도 될까요? 744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예스. 지금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매수 관점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대차하고 뭐 기아차 그리고 쌍용차 그 자동차 업체들하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로 본다면 당연히 이제 5월 자동차 판매의 그 둔화입니다. 해외 쪽도 그렇고 내수 쪽도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하락을 하는 구간, 아직까지 하락은 진정이 분명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명심을 하시고, 제가 매수 관점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지금 시점에서 바로 매수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탕탕 올라가면서 좀 수익을 내보겠다, 이런 관점에서의 매수라면은 저는 매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 내가 주식을 그냥 투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싼 기업을 저렴하게 이제 주식이 쌀 때 사서 나중에 비쌀 때 팔겠다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실 것인지,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래요. 지금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 다음에 쌍용차, 나머지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사실 주식이라는 건 말이죠. 일종의 이제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예금 금리가 얼마나 되죠? 3%가 안 되죠. 1년 동안. 그런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정도를 투자해서 3%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투자해서 3% 이상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 5%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건 예금 상품보다는 분명히 수익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할 때는 예금 상품은 3% 수익을 내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지만, 주식 투자는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 2, 3개월도 기다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된 그런 현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현대차를 예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금을 내가 들어놓겠다.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은행에서의 금리 그 3%, 뭐 6%,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수익은 분명히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 상품으로서의 그 가치, 기업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고려한다면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씩 분할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금 적금을 들듯이 조금씩 금액은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사서 내일 팔았다, 수익 났다. 이게 제일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설령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오늘 사서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일 판다, 이런 관점도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 그리고 소재를, 그리고 재료를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전화가 와 있다는데,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상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우리 산업요. 우리 산업이요? 네. 어머니 그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예, 11,700원 10%요. 11,700원에 10%요. 상장되기 예. 전부터 들고 계셨는 거죠? 예, 좀 오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분할되고 난 다음에 두 개 다 받으셨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산업하고 우리 산업 홀딩스하고 나눠졌잖아요. 네네. 예. 그럼 둘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돼요? 산업요. 우리 산업요. 네. 예. 이게 몇 대 몇으로 나눠졌나요? 네? 몇 대 몇으로 나눠졌나요? 그 주식을 분할을 할 때 거기에 네. 평가 금액, 어머님 평가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우리 예. 산업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만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그래. 11,700원이시라고요? 예, 언제쯤 오래 가서 봐도 될까요? 자, 일단은 저는 일단 노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드리고. 네. 자, 지금 팔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과 우리 산업 홀딩스로 나뉘었는데, 네. 자, 우리가 사업회사와 이제 지주회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 홀딩스는 말 그대로 지주사. 위에 네. 엄마.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아들. 그럼 아들은 아. 지금 30대, 20대 대성할 수 있잖아요. 맞죠? 뭔가를 해낼 네. 수 있잖아요. 그럼 엄마는 이제 거기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70대, 80대 넘어갈수록 물론 해놓은 부분도 있지만 또 아들 용돈 좀 아이고 고맙대 하고 또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산업 홀딩스는 아이고 고맙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 산업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네. 그럼 앞으로의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인 엑기스 부분 자체를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원래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모두 다 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 줬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주사들이 그랬어요. 자, 한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코스맥스 한번 가져볼게요. 코스맥스. 자, 코스맥스와 코스맥스 BTI를 나뉠 때,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부분만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근데 코스맥스 BTI 한번 같이 볼까요? 코스맥스 BTI.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에는, 자, 기업 분할이 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세를 뽑아내고 있는 과정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콜마도 한번 가죠. 한국콜마. 한국콜마는 꾸준히 올라갔지만, 자, 한국콜마도 홀딩스는, 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장이 새로 됐죠. 상장이 새로 되고 난 다음에 움직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의 이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막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실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표면적인 이익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산업 홀딩스보다는 우리 산업이 훨씬 더 빨리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재상장이 됐는데 전 고점 자리가 19,550원이었어요. 네. 그냥 그 자리까지는 한 번은 무조건 올라온다고 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럼 혹시나 그 자리가 갔을 때 그때 이제 팔 건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실 건지는 분명히 뉴스라든지 아니면 밑에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좀 더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맞고 제가 만약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19,000원까지는 무조건 홀딩하면서 들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럼 19,000원대 돼가지고는 뭐 기관들이 산다면은 또 몇 수 팔지 말까요? 네, 그때는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곡 딱딱 끊어지는 가격. 그럼 이런 거는 19,000원이니까 19,000원 안 끊어집니다. 20,000원까지 분명히 오버히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그 1차적인 원래는 단기적인 고점이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때도 장기로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단기로 생각을 하신다면 끊어서 끝내는 게 맞으세요.
어차피 뭐 그때 90% 가까이 올라오는 수익이니까. 자,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인데요. 이번에 황미영 매튜님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 EP 현대 EP요.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됐어요? 8,000원에 한 20% 돼요. 8,000원에 20%요? 예. 그럼 현대 EP 지금 손실 중이시군요. 지금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죠? 이거요, 한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1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못 좀 아쉽네요. 그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체들하고 이제 부품 업체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네. 현대 EP도 같이 좀 많이 밀렸죠. 전날 같은 경우에도 현대 EP가 거의 10% 정도 때까지 이제 하락세가 좀 나왔으니까, 아마도 이제 고민은, 가장 중요한 고민은 이게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닐까요? 맞습니까? 자, 현대 EP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기업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현대 EP라는 건 예, 이제 예. 현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죠. 이게 자동차 부품 쪽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고요. 자동차용 외장재 쪽이나 이제 내장재 그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으면서 전기, 전자 제품 쪽도 같이 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기업에 대해서 모르셨나요, 혹시? 알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 현대 EP는요, 사실 자동차 업체들이 밀릴 때 같이 밀렸어요. 왜냐면 주요 납품업체가 현대기아차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EP가 같이 밀렸는데, 저는 현대 EP는 지금 20% 정도의 그 매수 비중이시라면, 지금은 매수 가격보다 밑에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더 사셔야 돼요. 현대 EP는. 자, 예. 잠시 그 기업의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5년도, 이게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실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실적이 있겠죠. 자, 지금 순이익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013년도에 연간으로 221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279억 원의 순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얼마의 순이익을 냈죠? 1분기에 96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약 100억 정도로 잡아보면은 2015년도 이게 1분기잖아요. 그러면 예. 당연히 2015년도 연간 실적은 2014년보다 좋을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야 된다. 네, 아시죠 그 얘기? 예, 예. 겨울이 싸니까요, 그죠? 지금 마찬가지 현대 EP는 쌉니다. 싸면 어떻게 됩니까? 쌀 때 사셔야죠. 주식 근래 투자할 많이 때. 떨어졌어요. 네. 지금 떨어진 거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고 그래서라기보다는 주요 그 업체죠. 그 주요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 예. 같이 떨어진 거예요, 관련주로서.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성장성에서 본다면 차량 경량화 쪽에서 현대 EP가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쌀 때는 오히려 현대 EP는 주식을 사셔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야, 일단 뭐 사두시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는 나오게 될 거고요. 중요한 것도 파는 거예요. 그죠? 사는 것도 사는 게 중요하지만 또 파는 게 또 중요합니다. 팔 때 얼마 정도의 자리에서 파냐면 지금 매수가보다 지금 낮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한 1,500원 정도를 일단 첫 번째 목표 주가로 보십시오. 1,500원입니다. 아, 예. 아버님 기억을 해주세요. 아니면 적어놓으세요. 1,500원 목표가라는 거.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에서 약 10%라든 또는 뭐 20%라든 또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비중 높이셔서 1,5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수익 더 크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네, 수익금도 커질 거고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현대 EP는 기다리시면 분명히 1,500원까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제일 안 좋은데 그래도 현대 EP는 괜찮겠어요? 자동차 산업이 지금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엔저 현상이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해서 떨어질까요? 일본 부채 비중 얼마나 높은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국채를 누가 사갑니까? 정부에 다 사가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정부에서 만약에 일본의 국채를 그만큼 더 사다 보면 결국은 수요가 국채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치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지금 일본에서도 분명히 조만간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종목군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웹젠 매도해도 될까요? 557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은 노 팔지 마시고요.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청자님.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38,000원, 38,000원에 20%예요. 자, 요 가격권역을, 자, 잡고, 예, 요 자리에서 20%죠. 자, 이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 가격권역이 이제 5월달, 5월 12일까지인데, 5월 12일 동안 변화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뉴스 나왔습니까? 뉴스 나왔죠. 중국, 킹넷, 한국 진출 타진의 강세. 진출 타진. 진출한 건 아니다, 그죠? 자, 해외 시장 공략, 게임사 주목, 뭐, 이런 웹젠 컴투스.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이제 이유가 있다, 그죠? 외국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게 웹젠이라는 부분이 국내에도 이제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뮤 오리진이라는 게임입니다. 뮤라는 게임이 이제 그 예전부터 매니아층이 좀 있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 자체가 온라인에 모바일로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물론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이 재밌고 재미없냐를 떠나서 우리가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조금 보셔야 돼요. 이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다음 카카오를 설명을 드렸죠. 카카오 회사가 어디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서울 강남역에 보시면 교보생명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 맞은편에 2층짜리 건물, 그 중에서도 2층에 정말 조그맣게 20평이 채 안 되는 곳에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카카오톡이 크게 대박이 터지면서 그렇게 크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자, 웹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의 우리가 게임 회사들을 봤을 때, 실적도 잘 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왜 빠질까? 그것은 왜 빠지냐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앱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게임만 한번 히트를 치면 대박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게임빌이라는 또 퍼블리싱을 받는 업체에게 팔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람에 대한 흥미도는 계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런 게 뉴스를 통해서 올라온 기업들은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인기가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흥미는 계속적으로 반감되기 때문에요. 그런 주가상도 똑같습니다. 자, 4분기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 번 더 현재는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저가군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 자체는 안 지켜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왜 지금 저는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냐면,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자, 요 가격대 34,000원, 35,000원까지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주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흥미도는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실적이 좋고, 그리고 그 게임이 이슈화가 되면서 올라왔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 전에 사야 되겠죠. 특히 더 그렇다는 꼭 명심하시고, 단기적인 이 반등 가격대 34,000원에서 35,000원 잡아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자리를 깨면 이제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냐면 그게 29,000원, 29,500원 그 자리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가 깨지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SK케미칼 매수해도 될까요? 032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지금은 SK케미칼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자, SK케미칼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좀 눌림목이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또 매수의 관점에서 고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SK케미칼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SK케미칼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루엔자 3개가 이제 뭐 출시가 된다라는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갔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 백신 관련주들이 또 상승 흐름이 나왔죠. SK케미칼 역시도 케미칼 사업을 분명히 영위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든지 백신, 뉴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SK케미칼의 주가가 좀 가속화됐던 상승 흐름이 가속화됐던 건 이제 백신 관련해서 종목이 또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조금 더 돋보였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백신주들이 떨어지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백신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따라서 지금같이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올라갔다 다시 또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자리에서 SK케미칼을 매수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SK그룹의 안에서는 SK하고 SKCNC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하지만 SK케미칼이 SK나 SKCNC 쪽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 자체도 반영이 되진 않을 거고 만약에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됐었다면 이건 역시 주가의 거품입니다. 자, 실적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보면서 체크를 해드리죠. 지금 SK케미칼 그동안 실적을 보게 되면요. 2014년도에도 적자였고요. 2013년도에도 적자였습니다. 자, 올해는요. 1분기 어떻습니까? 벌써 102억 원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2015년도에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측지가 나왔지만 지금 벌써 2014년도 연간 순손실의 거의 40%는 이번에 달성을 한 거예요. 순손실이. 그런 가운데서 백신 쪽이 앞으로 커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따라서 저는 SK케미칼은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매력이 지금 없고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건 백신에 대한 어떤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주로 또 어떻게 보면은 묶여서 그리고 SK그룹 합병에 대한 그런 이슈로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뿐이지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실적이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줄여나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K홀딩스 매도해도 될까요? 340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예스. 파셔야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빠졌는데 파는 거 저도 기분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상당히 아쉽고 88,000원에 지금 사셨는데요. 자, AK홀딩스 어떤 게 홀딩스 지주회사 AK가 어디예요? 애경. 예, 맞습니다. 애경그룹의 홀딩스 지주회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AK그룹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원역 옆에 보면 AK몰 맞죠? 백화점도 있겠고 또 이 회사 안에 계열사로 뭐가 있나요? 네? 제주항공이 있죠. 그러면 그 항공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왔죠. 그게 언제부터냐면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는 크게 올라왔습니다. 2014년 초에도 이 종목을 공략을 많이 했었죠. 그러는데 주가는 크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이 기업이 올라온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항공 때문에 올라왔어요. 항공. 그러나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네? 두 번째는 어떤 것 때문에 올랐어요? 이게 유가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왔죠. 그럼 여행 관련주도 되겠다, 그죠? 그리고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마진도 많이 남았고. 근데 지금 어때요? 메르스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공포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여행객 수가 크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행 관련이 다 빠졌고, AK홀딩스는 홈쇼핑 때문에 올랐습니까? 아니죠. 홈쇼핑 매출은 더 줄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인터넷 쇼핑몰 자체 매출 자체 크게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항공 관련이었다. 바로 제주 항공 때문에 올랐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리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여행객 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빠져야 됩니까? 올라야 됩니까? 당연히 빠져야 되죠. 응? 간단한 이치입니다. 자, 그럼 2분기 실적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1분기보다는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작년보다는 못하겠죠. 왜? 여행객 수가 메르스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가는 올랐기 때문에 마진은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주가도 분명히 빠질 수밖에 없다.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이 기업을 거기 이 자리에서 산다는 것이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 결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저가 권역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자, 요런 자리죠. 35,000원, 36,000원, 뭐 그때 38,000원에 추천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 11만 1,000원, 거의 약 300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 물량은 뭐냐? 대량의 거래는 뭡니까? 예? 매도 절정이죠. 팔고 나가는 물량이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되죠. 예, 파는 게 맞습니다. 지금 팔면 괜찮습니다. 근데 더 빠져서 팔면 그때는 속이 아프죠. 지금 파세요. AK홀딩스는 지금 파는 게 맞습니다. 시세가 너무 많이 난 종목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바닥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꼭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OCI. 남자의 주식이죠. 매수해도 될까요? 416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자, 남자의 주식이지만 OCI, 남자의 자존심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자, OCI는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도입니다. 지금도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입니다. 지금 뭐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이거 바닥권 잡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실적이 받침이 돼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업황이라도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실적도 안 되고 업황도 지금 안 되죠. 결국은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원인이 없는 거예요. 자, 잠깐 한번 보시죠. 화면 잠깐 보시면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빨간색 글씨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 글씨 지금 화살표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킬로그램당 15.7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자, 지금 계속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OCI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절대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이고, OCI가 지금 화학업종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OCI는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업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혹시 이런 거에 혼돈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중요한데요. 자,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흑자인가요? 적자입니다. 92억 원 손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옆에 2가 붙죠. expected, 예상치. 2015년도 연간 예상치가 지금 1,000억 원 정도의 흑자 예상하고 있다. 이 내용에 혼돈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상입니다. 예상. 그죠? 그리고 1분기에 흑자는 게 아니라 적자입니다. 업황 좋지 않아요. 흑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추정치는 계속 밝힐 겁니다. 이거는 그 전에, 훨씬 전에 추정치를 해놓은 거고, 지금 이미 실적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서 이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를 걸고 가신다면 역시 그 안에서, 시장 안에서 또다시 한번 큰 실패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OCI 올라가도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나중에 OCI 정말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OCI는 보류,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OCI가 많이 올랐다 많이 빠진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남자 주식에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전화 와 있다네요. 전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상로입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윌비스요. 윌비스요? 예.
얼마에 사셨나요? 1,800원. 1,800원에 사셨고요. 언제 사셨어요? 며칠 전에 샀는데 오늘 팔려다가 안 팔았는데 예. 더 가져가도 되는지. 추천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테레비 보고 샀어요. 테레비 보고 샀어요. 네. 그래요. 올랐네요. 맞죠? 예. 그래요. 자, 일단 저희 의견은요. 저는, 파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팔아야 돼요? 네, 파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왜 파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자, 일단 윌비스가 오른 이유가 이제 메르스 관련 마스크를 만든다. 이게 뭐 첫 번째 이유인데, 예. 그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윌비스가 이제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법안 자체가 좀 한계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제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제 5명 이상의,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는 청년들이, 청년들을 이렇게 취직시켜주면 그게 5명당 1명, 6명이 2명, 7명이 3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윌비스가 좀 더 활용적으로 이런 교육 문화에 대해서 좀 더 활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뉴스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숨겨진 재료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제가 팔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지금은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메르스 관련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어서 이게 연타석으로 홈런을 치는 게 아니고 그 재료 한계가 소멸이 되면 주가는 또다시 한 번 더 빠집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당 권역에서 눌림목을 잡고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세요. 얼마쯤에서 다시 사야 됩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예? 예,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예. 그럼 이 얼마에 자리 사야 자체, 이 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힘들어요. 예. 지금 기간을 보세요. 2012년도에 내려왔던 그 가격 권역을 지금 3년 만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만에 돌파한다? 제가 볼 땐 그건 어려워요.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눌렀다가, 그겠죠. 모았다가. 예, 그런 관점. 얼마에 눌리면 사야 됩니까? 눌림에 대한 가격 권역 자체는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반등 자체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팔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2,150원 이상, 지금 2,185원, 지금 현재 가격도 팔는 자리는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네. 예,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이렇게, 윌비스까지 마무리했고요. 예전에 우리 윌리를 찾아라는 책을 또 있었는데, 이 윌비스 보면 항상 그 윌리가 생각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공개방송 있으시죠? 네. 3시 공개방송을 또 준비했습니다. 매일 3시 장 마감 후에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자, 시장은 다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뭘 사야 되고 어떤 식으로 또 접근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장 마감 후 3시에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 볼 테니까 다음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